자, 이거 보세요. 다들 다이어트식으로 알고 있는데 설탕이 이만큼이나 들어갑니다. 만약에 살 빼려고 식단한다고 이거 먹으면은 그냥 바로 3kg 찌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은 사실상 살을 못 뺀다고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한 200~300명 정도 다이어트를 지도했고, 지금은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0,000명이 넘는 다이어트 커뮤니티의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진짜 자주 듣는 질문이 쌤 이거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과일 먹어도 되나요? 제육볶음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걸 엄청 많이 듣는데, 사실 여러분이 엄청 명확한 그리고 중요한 기준을 하나만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구분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음식이든 간에 딱 보자마자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겠네 라는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몰라서 억울하게 살찌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영양성분표상에 당류가 몇이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양성분표상에 있는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만을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이 당류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설탕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단당류는 뭐 포도당, 과당 이런 건데 얘네는 단독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죠. 포도당만 넣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겁니다. 과당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다 설탕이에요. 여기 있는 당류들은. 근데 이 당류가 아시다시피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혈당을 미친 듯이 빨리 높여버리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죠. 이렇게 생긴 이제 잉여 혈당들이 다 체지방이 되는 건데 얘가 또 인슐린 저항성 만들어서 살 잘 찌는 치질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뭐 요 정도는 이제 팀키토 구독자라면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이거는 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설탕, 즉 당류가 왜 독약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 또 어떤 음료수에 이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까지 하나하나 예시를 다 들어드릴게요. 자, 설탕이 왜 나쁘냐면 얘는 포도당이랑 과당이 합쳐진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은 뭐 혈당 올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설탕의 단점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포도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포도당은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에너지로도 쓰이고 뭐 체지방도 되고 하는데, 얘가 이제 과잉 포도당, 과잉 탄수화물이 되면 나쁜지는 다 아시죠? 근데 설탕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물질, 과당. 이 과당이 왜 나쁜지도 아시나요? 아마 대충 겉핥기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과당과 설탕을 동시에 경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설탕이 나쁜 이유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과당 자체의 문제도 엄청 큽니다. 사실 이 과당은 분해 과정, 생화학적인 그 표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물질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설명하자면 포도당은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혈당이 돼서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먹는다면 몸에 절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혈당은 별로 죄가 없어요. 이제 과잉 혈당, 과잉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죠. 과잉 포도당. 근데 과당이 나쁜 이유로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로 못 쓰이고 간으로 직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이 포도당이랑 과당은 둘 다 대사를 거쳐서 결국 피루브산이라는 물질이 되거든요. 이 피루브산은 약간 교차로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로 사용돼서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다시 포도당으로 재합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또 다른 에너지원인 글리코겐 저장고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바로 체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이 찌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루브산이라는 물질은 이 세 가지 운명 앞에 놓여 있는데, 과당이든 포도당이든 결국에는 이 피루브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이 포도당보다 특히 훨씬 더 나쁘다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이 피루브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아무런 해악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포도당이 돼서 혈당을 높일 수도 있고 글리코겐을 이제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미 혈당이 높거나 이미 글리코겐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피루브산은 체지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글리코겐이란 거는 우리 몸의 저장량의 한계가 있어요. 꽉 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꽉 차면 체지방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탄수화물이나 과당을 많이 먹어가지고 글리코겐이 가득 찬 상태라면 이 과당을 또 먹었을 때 분명히 100%의 확률로 체지방이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통 한국인들처럼 삼시세끼를 탄수화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글리코겐이 대부분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고 얘도 한계가 있으니까 얘를 계속 글리코겐으로 따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글리코겐이 가득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시세끼를 곡물로 밥방면 이런 거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은. 근데 이때 과당을 또 먹어버리면 글리코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과당이 바로 체지방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몇 끼니 먹는 사람들이 과당을 먹는다? 그럼 그 과당은 그냥 다 체지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리 어머니나 뭐 할머님들이 밥 다 먹으면은 후식으로 과일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 과일은 먹는 족족 다 체지방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밥을 아예 안 먹고 가끔가다 과일 먹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설탕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물질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우리 친숙한 언어로 바꾸면 이 포도당은 밥방면이고 과당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한 번에 먹는다는 거는 밥과 과일을 함께 먹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너무 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밥방면 먹으면서 거기에 과일을 얹어서 또 먹는 거랑 설탕 한 번 먹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평소에 탄수화물을 안 먹는 사람이라도 설탕을 하나 먹어버리면 혈당도 높이고 글리코겐도 채워주고 그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가니까 체지방도 저장되고, 그리고 그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 중에는 간에 쌓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는 10대 혹은 막 그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 요즘에 지방간을 겪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설탕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 먹이고 나서 또 과일을 먹이는 식습관 때문에 지방간이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데, 그래서 그냥 설탕은 여러분들이 독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을 고를 때 기준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질문에 당류가 몇인지부터 보라는 게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도 신경 쓰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리하니까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먹는 음식 중에 설탕 들은 음식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음식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설탕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를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는 패시크릿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한국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제육볶음. 제육볶음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인분에 탄수화물이 31g이 들어있고 그 중에 설탕이 20g이 들어있어요. 20g. 20g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울과 백설탕을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빈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탕 20g.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1인분일 때 양입니다. 이게 17g. 설탕 20g이 요 정도 되네요.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이 1인분에 들어갑니다. 1인분. 근데 이제 남자분들 중에 양이 좀 모자라가지고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거에 한 1.5에서 2배 정도 한 끼에 한 번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죠. 자, 근데 제육볶음은 그나마 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물냉면을 한번 봅시다. 물냉면. 노브랜드에서 파는 물냉면은 1인분에 마찬가지로 설탕이 21g 들어가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닭도리탕, 얘도 보면은 노브랜드에서 나온 닭도리탕은 1인분에 설탕이 32g이 들어가죠. 32g 한번 퍼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현재 이게 20g 정도 돼 있는데 32g은 요 정도,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죠. 요 정도가 32g. 요거를 만약에 좀 배가 더 고프다는 이유로 1.5인분을 먹으면 거의 50g 가까이 설탕을 드시는 거예요. 자, 쭉쭉 더 볼까요? 갈비찜. 갈비찜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강남면옥에서 파는 소갈비찜은 1인분에 설탕이 45g이 들어있네요. 45g도 한번 해봅시다. 갈비찜에는 설탕이 또 늘어났죠. 45g. 이만큼 들어가요. 1인분이에요, 1인분. 자, 그러면 음식 말고 사람들이 먹는 소스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돈가스 소스인데 100g당 27.5g이 탄수화물인데 이 중에서 23g이 설탕입니다. 좀 덜어볼까요? 이 정도가 그대로 설탕이에요. 소스 100g에.
소스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소스를 이미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에 찍어 먹으면 아마 더 심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온 음료 한번 볼까요?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한 병에는 마찬가지로 29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나와있죠. 게토레이. 게토레이는 한 병에 이거보다 더 들어있어요. 39g이 들어있습니다. 39g.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네요. 아니, 이온 음료를 보통 약간 광고도 엄청 청량하게 하고 되게 순수하고 하얀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딱 보면은 건강한 음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설탕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콜라는 얼마 들어있을까요? 콜라. 코카콜라 한 병 500ml 기준. 코카콜라는 설탕이 한 병에 54g이 들어있습니다. 54g. 54는 사실 눈으로 좀 봐야 돼요. 이게 53이에요. 53. 오히려 더 적게 남았어. 콜라 한 병에 설탕이 이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이만큼. 엄청나죠? 진짜. 근데 보통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콜라 한 병을 먹으니까 이 50 몇 g에 1.5에서 2배를 한 끼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당뇨에 걸리고 싶은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이 스타벅스에서 모카칩 프라푸치노 많이 드시죠? 모카칩 프라푸치노에는 설탕이 27g이 들어갑니다. 근데 281ml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톨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톨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작은 병 기준으로 해서 설탕이 27g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먹으면서 설탕 들어간 음식에 콜라 먹고 끝나고 모카 프라푸치노 한잔 하면은 설탕 거의 100g을 드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몇이 들어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한 컵당 2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많이 먹는 맥심 인스턴트 커피. 화이트 골드로 볼게요.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는 조그만 거 한 잔 아시죠? 이 종이컵. 거기에 설탕 한 6g 정도 들어가고, 맥심 모카도 마찬가지로 6g. 보통 딱 요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드시는 탕후루. 탕후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탕후루는 1인분 90g. 과일과 설탕물 합쳤을 때 그 한 꼬치 정도 되겠죠? 그 한 꼬치에 설탕이 65g이 들어있습니다. 65g. 근데 이게 90g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100g 단위로 나오니까 100g으로 하면은 설탕이 72g이 들어있습니다. 72g. 일단 봅시다. 72g. 설탕. 이게 제가 푸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설탕. 탕후루 하나의 설탕이 이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72g. 72g. 이거를 근데 우리 성인들이 먹어도 문제인데 애기들이 먹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문제죠, 이게. 자, 아무튼 더 알아보면은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알아보는데, 자, 어떠세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설탕이 얼마나 나쁜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 그 나쁜 설탕이 우리가 모르고 먹는 음식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잘 알게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음식들에 다이어트식도 들어있고 다이어트식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한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음식 모두의 설탕이 진짜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마이노멀 공부에서 알룰로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설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탕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알룰로스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끼니가 있다면은 최대한 설탕이 적게 든 음식이 뭐일지를 고민하고 나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든 다이어트를 안 하는 분이든 그냥 설탕만 피해서 살아도 건강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